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의 홍지희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가화만사성 하고 사시나요? 가족들이랑 대화하고 계실 텐데 잘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께 소금이 있다고 치고 소금을 뿌린다고 칩시다. 배추에다 뿌릴 거고 미역에다 뿌릴 거예요. 그러면 배추는 어떻게 될까요? 네, 숨이 확 죽죠. 그럼 미역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역은 아마 파릇파릇 살아날 거예요. 똑같이 나는 소금을 뿌렸는데 상대가 누군지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을 하네요. 그러면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똑같이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했을 때 상대의 반응이 다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또 잘 맞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나눠볼게요. 우리 사람의 성격을 나눌 수 있는 하나 도구를 가지고 왔는데 애니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애니어와 그라모스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애니어라는 말은 숫자로 9개를 뜻합니다. 또 그라모스라는 것은 점이나 선이나 도형 같은 걸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9개의 점으로 만들어진 도형이라는 게 애니어그램의 뜻이에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 앞에 나타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숫자도 보이실 거고 또 이 안에 있는 화살표도 보이실 거고 또 큰 원도 보이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각자 의미하는 바가 따로 있는데 우리는 각각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내가 9가지 유형 중에 어떤 걸 가지고 있고 나의 배우자나 또 혹은 나의 자녀들은 어떤 유형인지 좀 알아보는 데 초점을 맞춰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9개의 유형을 그냥 하나씩 설명드리기보다는 3개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이거의 이름은 힘의 중심, 에너지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에너지의 중심은 크게 3가지예요. 저는 몸으로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릴 건데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머리, 가슴, 배가 내 힘의 중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좀 예상되는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좀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조금 차가울 것 같다? 좀 냉철할 것 같다? 그런 이미지. 또 가슴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좀 따뜻할 것 같다? 이런 이미지. 또 마찬가지로 배를 쓰는 사람들은 배 안에 있는 장기를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이 장기가 굉장히 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진 장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각각 어떻게 의미를 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불이 났어요. 엄청 크게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걸 발견하셨어요. 딱 보자마자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 불 났을 때 본인의 반응을 보통은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로는 도망가야 된다.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된다. 여기서 뛰쳐나가겠다. 불이 아무리 크게 나도 나는 얘를 뚫고 나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3가지 중에 장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본인의 본능적인 에너지로 내가 삶을 뛰쳐나가겠어 라고 하는 앞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이미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또 2번째로는 내가 있는 여기가 어디지?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난 이유가 뭘까? 이게 누전일까? 뭔가 기름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내가 여기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될지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선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머리형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까 선생님께서 불이야! 라고 소리를 지른다고 하셨어요. 우리 불이야! 라고 하는 이유는 이 소리 듣고 도망가세요! 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좀 신경 쓰고 혹시 도망 못 가신 분들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우리는 가슴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장형인데요. 장형은 앞에서 보시는 이런 단어들처럼 좀 굉장히 세지 않나요? 좀 강력한 힘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걸 이미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곱창 좋아하시나요? 네, 곱창 되게 맛있는데 한 번도 곱창을 못 먹어봤는데 친구 따라서 곱창집에 끌려갔다고 칩시다. 곱창이 딱 나왔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생기고 너무 먹음직스러운 아름다운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딱 보자마자 이걸 정말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신대요. 그 정도로 좀 거친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장형들은 정제되지 않은 뭔가 날 것 같은 느낌? 그런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곱창이 한두 번 이렇게 씹으면 꿀떡꿀떡 넘어가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질겨요. 입안에서 끝까지 자기 주장을 심하게 합니다. 이제 그것처럼 이 장형들은 자기 주장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위는 아무리 강력한 음식이 들어와도 다 소화시켜버리죠. 엄청나게 강력한 힘으로 많은 것들을 다 소화시키는데 그게 또 장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본능적인 자기 직감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잡한 걸 싫어합니다. 뭔가 상황에 닥치면 할 거냐 말 거냐, 갈 거냐 말 거냐 당장 결정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의 힘에 따라서 아주 끈기 있게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강하고 배짱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또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정글이라고 생각한대요. 이 세상은 정글이고 자기의 역할은 그 안에서 호랑이입니다. 혹은 사자예요. 자기는 약한 토끼나 사슴 같은 애들이 아니고요.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보스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처럼 굉장히 이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 내가 너보다 강하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내가 통제당하는 건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강한 힘으로 통제하고 싶어 해요. 이 장형이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누군가가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합니다. 반드시 반발하고 자기 뜻대로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가슴형도 단어들에서 느껴지는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부드럽고 뭐 이런 이미지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조금 더 쉽게 우리의 심장을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가슴 속에는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이 하는 역할은 계속해서 이렇게 펌프질을 하죠. 그래서 우리 몸에 피를 다 돌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가슴형이 하는 역할은 이 전 세계에서 자기의 이런 감정과 사랑과 정들을 이렇게 펌프질 하는 것처럼 전 세계에 쫙 퍼뜨리는 그런 일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 무언가를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누군가가 그래서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이미지라고 해요. 진짜 나보다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여질 것인가? 그러니까 이 가슴형들은 내가 되게 따뜻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또 특별하고 이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좀 동글동글한 호감형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가슴형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머리형인데요. 머리형은 우리 좀 이미지로 뇌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뇌가 있죠. 얘를 딱 꺼내서 바닥에다 내려놓는다고 하면 이 뇌가 자기 형태를 딱 유지하고 꼿꼿하게 있을 수가 없대요. 얘는 좀 약하고 한 두부 정도의 단단함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옆에서 탁 치면 아마 그냥 쑥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뭔가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서는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두개골이 감싸고 있죠. 아주 두껍고 단단한 이런 뼈를 가지고 있어요. 머리형은 본인 스스로를 뇌라고 생각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나는 굉장히 약한데 이렇게 약하지만 세상은 크고 불안한 거예요. 나는 이 불안한 세상에서 적응하면서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두개골이 필요합니다. 두꺼울수록 좋죠. 나를 보호해줘야 돼요. 내가 이 두개골 안에서 많은 정보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장 합리적인 선택, 가장 최선의 선택 이런 걸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덜 불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정보를 모읍니다. 주변에서 많이 정보를 수집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어떤 일도 뛰어들지 않습니다. 이 머리형은 그래서 장형처럼 그냥 내키는 대로 하거나 아니면 가슴형처럼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거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는 굉장히 둔감하고요. 뭔가 행동하기보다는 머리로 생각해서 결정 내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장형, 가슴형, 머리형 다 이렇게 같이 모여 살고 있잖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날 머리형이 뭔가 가전제품을 사러 무슨 마트에 갔습니다. 가서 막 고르고 있어요. 자, 머리형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처음에 가서 이제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나서 선택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네, 미리 사전조사는 필수입니다. 내가 이걸 실물을 보는 거는 이게 정말 괜찮은지를 한번 확인하는 것 뿐이고요. 미리미리 다 사전조사를 한 다음 거기 가서는 이제 내가 선택한 그 리스트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죠. 그래서 점원을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카탈로그 보여주세요. 이거 무슨 제품이에요? 장점 설명해 주세요. 점원의 설명을 진짜 열심히 들어요. 자, 이때 이제 선택이 늦잖아요. 막 결정을 못하고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장형, 뭐라고 할까요? 장형은 옆에서 보고 있다가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살 거야 말 거야. 빨리 골라. 아니면 야 이거 좋아 이거 괜찮네 을 부르는데 선택을 빨리 하도록 도와줍니다. 자, 옆에 있는 가슴형 어떻게 할까요? 네, 가슴형은 여러 사람들의 감정이 좀 신경 쓰이겠죠. 그래서 머리형을 보면서 제가 빨리 골라야 될 텐데 내가 뭘 도움 줄 게 있을까? 이렇게 보다가 또 장형이 옆에서 막 화를 내고 있으니까 제가 화를 냈는데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지? 근데 또 신경이 쓰여요. 점원의 마음도 신경이 쓰이는 거죠. 이 점원이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을 해주는데 얘가 안 사면 어떡하지? 나 좀 민망한데?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셋이 모여서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장형들은 보통 가슴형을 보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한대요. 참 사람이 찌질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고, 또 이 가수형이 머리형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또 속으로 많이 합니다. 참 사람이 냉정하다. 피도 눈물도 없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머리형이 장형을 보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참 무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속으로 이제 내가 보는 내 세계에서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각각의 유형들이 어떻게 보여서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강사님. 이제 강의는 잘 들었어요. 제가 애니어그램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저는 성격이 최근에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좀 사람이 성격 유형이 이렇게 좀 바뀌기도 하나요? 어떻게 바뀌셨어요? 예전에는 조금 불같이 화도 많고 조금 좀 차가운 면이 있었는데, 나이가 먹고 하다 보니까 또 화나는 순간에도 조금 유하게 넘어가기도 하고, 특히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가슴 아픈 장면 나오잖아요. 그때 조금 저도 모르게 같이 뭉클해지고 눈물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마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성격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오시다가 좀 세상에 많은 걸 겪으면서 조금 바뀌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람의 성격이 바뀌는 부분도 있고 안 바뀌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제 바뀌지 않는 부분은 내가 타고난 기질이고 그게 우리의 유형이에요. 내 유형이 만약에 2번 유형이면 그게 바뀌지는 않는데요. 살면서 부족한 부분을 다른 유형한테서 배우기도 해요. 그래서 좀 내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다른 유형에서 좀 보완할 점들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내 유형이 그래서 변한 게 아닌가 궁금하신 분들은 좀 내가 성인 초기 혹은 청소년기 이때쯤에 성격이 변하기 전에 이때 나를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잘 본인의 유형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 유형 중에 장형, 가슴형, 머리형 요 세 가지 유형 중에 저희가 이제 사람이 사회생활하고 살다 보면은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런 점만은 피하자 싶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먼저 장형을 말씀드리면, 장형은 아까 이렇게 힘겨루기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형 앞에서는 내가 너보다 더 세 이런 걸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장형은 자기가 가장 위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겨루기를 시작하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은 공격의 대상이나 혹은 내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확인하는 대상이 아마 되실 거거든요. 좀 장형 앞에서는 네가 되게 세. 너 되게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주면 장형은 알아서 되게 신나서 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장형 앞에서는 그런 걸 좀 조심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장형한테 이야기하실 때에는 장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단도직입적인 사람들이에요. 뭔가 물어봤을 때 바로 답이 안 나오면 굉장히 불같이 화가 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장형 앞에서는 우물쭈물 하시면 큰일 나요. 가능하면 결론이 무엇이다 라고 장형한테는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 가슴형 말씀을 드리면, 가슴형은 되게 따뜻하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되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 가슴형은 다른 유형보다 상처받는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가슴형한테 너 좀 이기적인 것 같다, 아니면 너밖에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가슴형은 거의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가능하시면 그런 기미가 보여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머리형들한테는 가슴형이 그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냥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머리형은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좋지를 않아요. 하나씩 봐야 좋은 걸 알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주시는 게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 정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장형이 머리형한테는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냥 해. 아까 기억나시죠? 뭐 살 때 살 거야 말 거야 이거 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무턱대고 그냥 해 라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머리형은 얘가 안 움직이면 행동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형한테는 일단 이해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가슴형이랑 머리형이랑 이렇게 좀 투닥투닥 하는 경우 중에 가슴형이 머리형한테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나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왜냐하면 머리형은 좀 이렇게 냉철한 그런 경향이 있어서, 네, 상처받았어 라고 하면 머리형은 또 이해가 안 돼요. 얘가 뭐 때문에? 라고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어떤 부분이 나에게 좀 감정이 상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이해가 되시면 아마 바꿔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시키는 게 이들에게는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세 가지 중심을 살펴봤으니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9가지로 나눠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이미지가 있거든요. 각 9가지 유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나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각각의 세 중심별로 이제 세 가지씩 나눠지는데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장형입니다. 장형은 8번, 9번, 1번 제일 위에 있는 애니어그램의 세 사람들을 우리는 장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핵심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분노예요. 화가 많아요. 왜 화가 많냐 하면 장형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내 맘대로 지르고 싶잖아요.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내 멋대로 못 살게 하죠.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러면 어때요? 화가 납니다. 이렇게 화가 날 때 누구나 다 똑같이 반응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은 화가 날 때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로 8번 유형을 보면 8번은 정말 장형의 모든 성격,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격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강해 보이는 이유가 화가 날 때마다 화를 냅니다. 그냥 냅니다. 그때그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좀 무섭다, 강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구체적인 건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9번 유형은요. 되게 편안해 보이는 이미지인데 생각해 보시면 화가 나는데 편안해 보이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화가 날 때 화를 지르는 게 아니라 화가 날 때마다 꾹 누릅니다. 자기는 그냥 화를 뭉개고 있어요. 나는 몰라. 나는 화가 났는지 몰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 장형이지만 거기에 가슴형적인 요소가 섞여 있어요. 베이스는 장형이지만 가슴형,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도 신경을 쓴다는 얘기죠. 내가 화가 났을 때 화를 8번처럼 그때그때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무서워 보일 거고 분위기가 험악해질 거잖아요. 그래서 표현하지 않고 꾹 누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굉장히 편안해 보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유형을 볼 텐데 1번 유형은 딱 봤을 때 깐깐해 보이는 이미지예요. 그 왜 또 깐깐해 보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 장형이 베이스로 있지만 여기에 장형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형도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 머리형은 하나하나 따지잖아요. 이게 정말 맞는지 틀린지 정보를 따지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장형의 이 깊은 베이스에 머리형이 들어가 있어서 화가 날 때마다 따집니다. 그러니까 깐깐해 보이겠죠? 이 사람들은 화를 8번처럼 확 내거나 9번처럼 확 누르거나 하지 않고 참긴 참아요. 그런데 참지만 이 화가 다 참아지지 않고 피식피식 이렇게 나옵니다. 삐져나와요. 그래서 1번 유형들이 화가 날 때 보통 어떻게 많이 하냐 하면 이를 꽉 다물고 이렇게 미간에 이렇게 주름을 탁 세우면서 여기에 핏대를 탁 세우면서 얘기하죠. 나는 지금 화가 난 게 아니야. 나는 지금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화가 났구나,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장형 8번 유형은 이 그림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나를 따르라 하는 것 같아요. 주먹을 앞으로 쫙 쥐고 나는 을이고 나만 따라오면 나는 보스야, 나는 신뢰가 있고 나는 화통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온몸으로 뿜뿜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름은 도전자라고 불러요. 세상을 도전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보스의 이미지, 이걸 가장 많이 8번이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성이 8번이라면 주변에 있는 아주머니들 다 끌고 다닙니다. 거의 여장부처럼 실질적인 보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이 통제당하는 거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통제를 하기를 원하고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와 또 추진력으로 리더십을 많이 보여주시는 분들이에요. 한번 마음먹은 일이 있으면 뭐든지 끝까지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합니다. 만약에 어떤 역경이 있어요.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어려운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좀 뒤로 물러가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할 수도 있는데 8번의 사전에 포기란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장애물이 높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힘을 다 모아서 한 방에 이 장애물을 확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8번 유형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자, 다음은 9번 유형인데요. 9번은 이름이 평화주의자입니다. 아까 화가 나면 화를 꾹 누른다라고 했죠.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평화입니다. 그러면 엄청 멋있는 말이잖아요. 평화는 세계 평화 뭐 엄청 좋은데 이 9번 유형에게 평화는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평화입니다. 잔잔한 호수처럼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그냥 나는 이대로 살고 싶어가 이 9번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평화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9번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살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9번이 있다면 이렇게 중재해주고 이쪽 사람 말 들어주고 저쪽 사람 말 들어줘서 네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아 이렇게 좀 조정해주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서야 될 일이 있어도 나서지 않아요.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도 자기의 의견은 뒤로 이렇게 감춰놓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대부분 따라갑니다. 자기 표현을 잘 하지 않아요. 너 오늘 점심 뭐 먹고 싶어? 9번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아무거나입니다. 대부분 9번에게 물어보면 답이 아무거나 저는 다 좋아요. 특별히 대세에 큰 지장이 없으면 웬만하면 다른 사람 따라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의견만 그렇게 억누르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도 대부분 억눌러요. 슬프거나 뭐 기쁘거나 아니면 화가 나거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렇게 억누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진짜 좋은 사람이란 말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정말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게 이 가슴 속에서 화산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9번들은 주기적으로 1년마다 한 번 날을 잡아요. 그날은 폭발하는 날입니다. 평상시에 그냥 묻어놓았던 감정이 한 방에 확 터지는 거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어이가 없죠. 이렇게 순한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래서 9번은 좀 본인의 감정을 그때그때 잘 인식하고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자, 이 사람들은 나서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고 좋은 사람이란 말 많이 듣고요. 또 겉으로는 좀 부드러워 보이지만 속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단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9번이 한 가지 좀 힘들게 하는 점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황소 고집이에요. 한 번 싫은 건 끝까지 안 합니다. 근데 보통은 너 이거 할래? 라고 물어보면 하기 싫을 때는 그냥 아니요 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9번은 아니요 라고 못합니다.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예, 아니요의 대답을 아예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본인은 안 해요. 나중에 너 그 일 했어? 라고 물어보면 나는 그 일 한다고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끝까지 안 하고 버티는 사람들입니다. 9번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1번 유형을 볼게요. 1번 유형은 개혁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사람의 이름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완벽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 기준에 맞냐 틀리냐가 확실히 있어야 되고요. 본인은 생각했을 때 맞는 것만 해야 돼요. 맞지 않는 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만 완벽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완벽하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완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너도 지켜라. 너도 원리 원칙에 따라 지켜야 된다. 질서를 지켜라. 이런 걸 많이 강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욕할 게 없는 것이 본인이 엄청 열심히 살아요. 솔선수범해서 길거리를 가다가 누군가 담배꽁초를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지나가잖아요. 욕하고. 그런데 1번 유형은 반드시 끝까지 쫓아가서 이거 치우세요. 이거 네가 버렸지?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는 자기만의 이런 원칙에 따라서 실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1번 앞에서는 절대 시간을 어기거나 지저분하게 하거나 이런 건 용납이 안 됩니다. 바로 태클이 들어와요. 1번은 뭔가 이렇게 마음에 드지 않는 일이 있을 때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이걸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굉장히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강사님 강의를 듣고 이제 몇 가지 사연을 제가 이제 몇 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평소에도 사람 좋아하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분입니다. 전에는 술 드시고 아파트 앞에 서 있는 동상이 추워 보인다며 안 됐다고 외투를 벗어서 입혀놓고 들어오신 적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 전에 친구분께 몰래 꽤 큰 돈을 빌려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고 역시나 어머니는 난리가 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불같은 성격이시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미쳤냐, 정신 차려라, 당장 받아와라. 그러시면서 언쟁이 심해지고 더 이상 두 분이서 대화가 안 통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진짜 성격이 다르네요. 그죠? 네, 아버지는 사람 좋아해, 막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2번. 유형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못 지나치죠. 아마 이런 분들은 술 드시고 길거리 가다가 그냥 막 동상 이런 거 있는 거 보면은 너무 불쌍하다고 자기 옷 벗어서 놓고 오고 막 이러실 거예요. 그럼 집에 있는 사람은 속 터지죠. 근데 아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 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셨다. 이렇게 하시는 걸로 보니 아마 좀 8번 유형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른 유형이라도 대화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8번 유형이 하는 말들을 한번 들어보면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들 되게 많이 하세요. 네가 정신이 있냐? 네가 주제를 알아야지. 분수대로 해야지. 집은 이 꼴인데 네가 옷 벗어주고 대출해주고 이럴 때냐? 이러고 막 소리 지르시고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이러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8번 유형은 자기 분수대로 알아서 잘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거 못 챙기고 오지랖 부리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요 테두리 안에서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게 이 8번 유형한테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게 되지 않으니까 이제 또 화가 많이 나겠죠? 근데 2번 유형은요. 2번 유형은 중요한 게 사람이잖아요. 거기다 친구 아까 좋아하신다고 하셨고. 근데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다른데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 8번과 2번이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잘못된 건 없잖아요. 내 거를 먼저 챙기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친구가 어려운 걸 봤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도 되게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성향이 다른 걸 일단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말하는 대화법을 조금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8번은요. 8번 앞에서 이렇게 좀 징징대거나 좀 아니면은 뭐 변명하거나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8번한테는 좀 징징대지 말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당신이 이렇게 화를 나한테 막 표현하는 게 난 너무 싫어. 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게 필요할 수 있고요. 또 2번 유형한테 막 너 친구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또 하기는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2번 유형한테도 그냥 8번이 이야기할 때 나는 다른 가족 도와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나는 우리 가족이 먼저 우선됐으면 좋겠어. 난 우리가 좀 괜찮아지면 알아서 나도 친구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좀 표현을 바꾸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각자가 다르다라는 걸 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화법을 점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